당신의 계좌는 괜찮으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더블 밸류업 정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세트입니다. 힘찹니다. 네, 하던 대로. 아, 그래요? 네. 지금 이거 보고 온 거죠? 어제 장 상황은. 어제 상황 봤죠. 네, 네. 심각합니다. 심각한 거 맞죠? 네, 그래도 뭐 앞으로가 네. 중요하니까. 그래요?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우리 유창희 대표님 어서 오시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좀 힘들었죠? 어저께요? 어저께는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진짜로 서킷 나왔을 때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조금 어제는 사실은 좀 멘탈이 좀 많이 흔들렸는데 그런데 또 이것저것 또 희망 회로를 좀 돌리면서 그리고 어저께 하락했었던 게 앞에서도 뭐 계속 말씀하셨지만 어제는 사실 기관이 시장을 끌어내렸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어제 기관이 기관이? 네, 투신. 네. 기관 중에 투신이. 왜냐면 이제 투신은 이제 우리 레버리지를 만드는 회사고 금융투자는 LP를 제공하는 회사잖아요. 네. 근데 어제 투신이 과연 거의 2조 가까이 1조 7천억인가요? 그 정도 매도가 나올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했었는데 네. 어저께 계속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뭐 ETF 관련해서 회전율을 뭐 줄인다, 제한한다, 뭐 말도 안 되게 승수를 낮출 수도 있다.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돌았었잖아요. 네. 이게 사실 어저께 논 게 아니라 주말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들인데 어쨌든 뭔가 규제가 있을 거니까 투신 쪽에서 약간 선제적인 대응을 좀 일부 한 게 아닌가. 그것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왜냐면 하이닉스가 15%를 밀릴 만한 요소는 아니었다 판단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같이 한 10% 밀리면서 마감했거든요. 막판에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서킷이 발생하고 나면 납폭 줄이면서 마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납폭 줄인다는 게 뭐 1, 2%든 줄이면서 마감하는 게 많은 경우가 많은데 어제는 오히려 납폭을 더 확대했어요. 그리고 서킷이 발생하고 나서 하이닉스가 더 밀린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더 밀리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억지로 끼워 맞추기, 그러니까 장이 지나고 나서 이제 끼워 맞추는 건데 그런 것들도 일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오늘도 발생할 것인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 오늘은 일단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약세로 출발을 하고 있죠. 하이닉스가 지금 한 4%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큰 의미 없는 전략 후강? 그러니까 전략 후강. 네, 그러니까 막 강이 엄청 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전에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왜냐하면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또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올 수 있겠는데 이거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외국인이 받아가고 있거든요. 코스피 보면 8,700억 지금 매도가 있고 코스닥은 큰 의미는 없는데 근데 이걸 외국인 7,500억, 기관 2,800억 좀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아침에 갭다운이 좀 크게 출발할 수 있겠죠. 뭐 크게 출발한다는 게 뭐 2, 3%든. 근데 오히려 이거를 일단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특히 외국인이 대부분 받아간다는 얘기는 과거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개인 투자자가 투매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그걸 외국인이 받아갔을 때가 단기 저점인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물론 단기 저점이라고 해서 V자로 간다라는 말은 못하지만 사실은 이제 어저께도 제가 나와서 말씀드린 게 이번 주에 별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의외로 시장이 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반대의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어제 떨어진 거는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왜 떨어진 거예요? 확실하게 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네. 투신의 어떤 매도가 네. 투신의 매도. 네. 근데 그 2조를 우리가 못 받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매수가 약한 거예요? 돈이 없고? 돈이 없고가 아니라 네. 이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낼 때가 있고 네. 지금은 일단은 적극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가 받아내더라도 네. 적극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좀 밑에 깔아서 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250에서 230 떨어질 때도 그렇게 많이 샀는데 지금 200 넘는 돈에서 180까지 떨어지면 빨리 사야지. 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오는 과정에서의 네. 조정은 그냥 급하게 매수를 하는데 그럼 지금은 떨어지는 과정이에요? 지금 어쨌든 300에서 떨어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럼 떨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이제 안 그쵸? 산다 이거죠? 지금은 이제 저점 이제
생각했었던 지지선이 좀 무너지는 단계다 보니까 네. 쉽게 강하게 매수가 못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 아. 주저하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왜냐하면 저 같아도 어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빠질 게 아닌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더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빠질 게 아닌데라고 생각하면 더 사야 되는데 네. 안 사는 이유는 뭐예요?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 잘 주셨는데 네. 어제 하락의 원인이 뭘까요? 전반적으로 쭉 보면 네. 복합적으로 악재가 온 것 같은데 네. 결론적으로는 그 악재는 늘상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워낙 크게 왔다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음. 여전히 실적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생각보다 이 실적의 글쎄 돈잔치 끝났나? 에 대한 우려감이 어저께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실적의 돈잔치가 이제 끝인가? 네, 는 우려들을 했다. 그 우려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어제 갑자기. 뭐 억지로 껴 맞추면 한국투자증권의 그런 리포트도 좀 있었고. 한투. 그러니까 오늘 미래에셋도 약간 하향 조정했던데. 네, 미래에셋도 근데 미래에셋도 그 전에 좀 높았죠. 70조 정도 봤었어요. 네, 좀 높게 봤는데 근데 웃긴 게 차라리 그럼 목표가 좀 낮추든가. 목표가는 그대로야. 380만 원, 네. 420만 원 둘 다 그대로인데 예. 그냥 약간 이번에 실적이 조금 줄어들 것 같다라는 건데 근데 이거 막상 또 까보면 알겠죠. 예, 까보면 아는 거고. 삼성전자도 사실은 생각보다 좀 낮게 봤었던 부분들을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준 거였잖아요. 막판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수급 싸움이에요. 수급에서 어저께 투신해서 그렇게 매도가 나올 건 아니었는데 나와주면서 시장을 결국에는 이렇게 찍어 누른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렇게 빠졌다 그런 이유로 이제 빠졌다 치고 네.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뭐 시장을 해석하는데 잘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어제보단 좀 덜 빠지죠. 아니 어제보다 덜 빠진다는 말은 모르겠고 일단 아침 분위기는 지금 동시호가라서 아직은 이제 호가가 접수 중이니까.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우리가 논의해야 될 포인트는 많이 빠졌다고 아니면 많이 올랐다고 많이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또한 많이 빠졌다고 또 오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그랬죠. 예전에도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지만 많이 빠져서 올랐다기보다는 여전히 AI에 대한 내레이션이 살아 있었다라는 건 강한 믿음이 있었고요. 근데 오늘 좀 논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오른다가 아니고 지금의 가격대면 많이 사고 싶나? 살 수 있는 유인이 있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가격 때문에 사고 싶은 가격이냐? 네. 왜냐하면 결국 수급이 움직여야 되는데 다양한 악재, 호재 속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개인들의 결정이야 본인들의 뭐 뷰, 아니 의견 등등에 따라 다르다 하더라도 외국인은 논외로 하고 외국인은 당분간 좀 어렵다고 계속 보니까 기관이 어떨까가 좀 중요한데 기관은 오늘 같은 이런 포트 가격대에서는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기관보다도 외국인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 생각을 외국인? 좀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가 정답이면서도 딱 답을 못 드리는 게 지금 가격이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은 저는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게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왜냐하면 저 같아도 두려운 게 좀 있는 거거든요. 저 같기도 어저께 두려웠어요. 두려웠는데 그러면은 일반 투자자분들은 더 두려워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머뭇머뭇 거릴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들이나 기관은 어떻게 보면 약간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은 두려워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제 반대로 개인 투자자가 두려워하는 구간에 어느 정도 오고 있다는 얘기는 그쪽에서는 좀 기계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인 거고 그게 물론 아직은 동시호가 이제 프리마켓에서 한정 지은 거지만 외국인이 어쨌든 지금 7천억 이상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보다 오늘 외국인이 더 개인 투자자의 매도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는 얘기는 충분히 이게 그렇다고 해서 다시 뭐 하이닉스가 300만 원 갈 수 있다. 뭐 삼성전자가 바로 다이렉트로 37만 원을 간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제한된 반등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를 바라보면서 매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에는 들어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온다고 해서 또 여기서 그럼 조정이 오늘 조정이 안 나오고 바로 플러스 된다는 뜻이 아니라 네. 이 가격대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 기준으로 170만 원이 됐든
뭐 180만 원이 됐든 혹은 160만 원이 됐든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후의 가격대부터는 외국인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초반에 내려왔을 때 약간이나마 매수를 보여줬지 막 적극적인 매도는 아니었거든요. 네. 어저께도 외국인이 매도가 한 1조 한 7천억? 뭐 한 1조 3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막 시장을 찍어 누르기 위한 매도는 외국인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각자 해석하는 건 다르지만.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약간은 어저께 후반에 좀 매수를 좀 보여주면서 마감했다는 얘기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의 한국의 조정 자체에 대한 가격 메리트는 느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키다.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항상 매번 항상이라 말은 못하는데 이렇게 큰 조정이 나올 때 저점을 만들어준 거는 외국인이었어요. 네. 개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항상 외국인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외국인이 그때 매수를 잡아줄 때 평균 한 2조 대? 한 1조 5천억에서 2조 정도의 강한 매수가 그게 장중에 들어오든 뭐라든 이렇게 들어와줬을 때가 단기적 저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네. 저는 저점을 외국인이 잡아주는 그 흐름이 계속 이어온다라면 지금은 외국인 수급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빈센트님은 어떻게 네. 유지? 이전의 전략은 계속 유지해요? 네, 늘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과 집중. 그것도 있지만 네. 이번 반도체가 사이클이다. 네. 그럼 떠나야죠. 네. 근데 저는 사이클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보니까 네. 그럼 밀리면 사자. 아, 알겠습니다. 이 정도 밀리면 더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꾸준히 하던 대로 천천히 월 분배해가지고 1년에 조금씩. 그렇게 해서 오늘 어저께 선택과 집중하셨습니까? 어저께 선택과 집중이요? 어제 제가 하라 그랬는데. 집중은 했죠. 아 집중했어요. 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다 개인 컨설팅은 잘 힘들죠. 왜냐하면 개인의 상황, 그다음 캐시카우, 그다음에 목표 지향점 등등에 따라 다른데 정프로는 제가 매일 보니까 그래도 조금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아 좋습니다. 더 팔았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우리 시장 이제 5분 남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도 저희 이제 동료들, 애널리스트들이 수많은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네. 그냥 귀결은 딱 하나 같아요. 사이클이냐 아니냐. 사이클이라고 본다면 또한 사이클이 아니다라는 주장에도 의심이 든다면 과거의 패턴으로 보면 이미 떠났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줄여야 되고요. 네. 하지만 여전히 저는 뭐 안보자산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사이클이 아니다. 이번에는 바뀔 수 있다라고 본다면 저는 여전히 뭐 우상향 본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아, 알겠습니다. 아, 이게 한때라고 하긴 너무 최근이긴 합니다만 300만 원 근처 297만 원인가까지 찍었었는데 와, 지금 180, 뭐 170 얼마 뭐 이렇게 하니까 와,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실적을 봐야 되는데 네. 최근에 실적이 좀 둔화되는데 우리 유창희 대표 얘기 잘 하셨던 것처럼 연간으로 보면 하이닉스가 예를 들어서 한 300조 원 정도 벌거든요. 280조에서 90조. 네. 근데 상반기 지금 2분기가 하향 조정된다 하더라도 1분기, 2분기 합산 100조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반기 더 번다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미해서 계속해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논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이클이다. 무슨 실적이 무슨 필요 있냐라고 하면 떠나야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계속 뭐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진짜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면 좀 마이크론을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마이크론. 네. 마이크론도 같이 죽어야죠. 근데 마이크론은 어저께 한 3, 4%밖에 안 빠졌고 한 4% 남짓? 네. 물론 제가 이제 새벽 1시, 2시까지 본 거기 때문에 마감은 지금 안 봤는데 그러면 마이크론도 같이 만약에 한 15%씩 빠지면서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조금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마이크론은 버텨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내의 수급 요인에 의해서 조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과하게 좀 빠진 거라고 좀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엄밀히 따지면 그러면 수급 요인이 좀 개선이 되면 충분히 일정 수준의 가격까지는 저는 하이닉스 기준으로 따지면 뭐 사실 원래는 이번 주에 한 250만 원까지 봤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근데 지금 어저께 15% 빠지는 바람에 그래도 한 220에서 230만 원까지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원래 삼성전자는 한 30만 원, 31만 원까지는 봤는데 지금 이제 조정이 나오는 바람에 좀 단기적으로 이제 그 본다 그러면 그래도 한 8만 원? 최소한 어저께 조정이 나온 정도는 회복을 할 수 있다. 이게 뭐 오늘 당장이 아니라 뭐 한 1, 2주 정도 시간을 보면서 본다라면 올라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손절을 하더라도 아니면 진짜 뭐 사이클이 끝났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고민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적극적인 매수를 하자 뭐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현금 비중이 많으면 당연히 매수를 해도 된다 생각하고 있고 비중이 너무 많아서 막 두려우신 분들도 일단은 지금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물론 네.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모든 분들의 귀결, 그래서 사 마라라고 이제 귀결되죠. 하지만 그 이면에 그거는 이제 물어보니까 귀결 이렇게 내는 것이고 그 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우상향을 보는가 네. 아니면 꺾였나 그것에 대한 논점이 되게 중요해 보이고 우리 시간에는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 있죠. 레버리지 상품 등등. 근데 그거를 정책 재원도 많이 하지만 저희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네. 이미 벌어진 일들을 그게 잘못됐다 그것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시기를 좀 넘친 것 벗어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거는 정책 당국자들의 일이고 우리가 물론 이런 방송을 통해서 얘기는 하죠. 네. 지금이라도 골든타임 놓치기 전에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그것 때문이다. 모든 것들을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게 끝났다라고 레버리지 얘기하는 거. 때문에. 네,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시황 탑다운, 버턴업에서 지금 어떤가가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근 아까 전에 오다가 제 눈에 띈 게 유가가 10% 상승했습니까 지금? 네. 유가가 77달러까지. 네. 그리고 미 국채 금리도 10년물 기준으로 4.66인가요? 그 정도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여전히 금리가 바로미터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유가의 그냥 발작이라고 해야 될까? 금리.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유가가 전 75달러가 다시 돌파하면 조금은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노이즈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 미 국채 금리.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이제 그 이번 주에 좀 봐야 될 게 그 환율. 첫 번째 환율이 1,500원에서 1,490원 전후에서의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막판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V코스피 변동성 지수는 어저께 시장이 너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좀 올라갔습니다. 네. 다시 올라갔는데 이 부분도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유가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자, 우리 시장 시작했는데 상한판 먼저 잠깐 볼까요? 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지금 보면 플러스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요? 플러스 네. 전환됐고요. 플러스요? 네, 어제 삼성전자가 올라왔네요. 2.3%. 아, 잠깐 정프로 왜 이렇게 놀래요? 갑자기. 아니 아침에 또 저 그러니까 넥장에서는 프리마켓에서 마이너스였던 게 4~5%막 이랬는데 네, 마이너스. 뭐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이제 프리마켓이고 본장에서는 또 다른 거니까.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185만 원, 0.5% 정도. 근데 물론 이게 계속 이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아, 근데 잠깐만 이게 느낌이 정프로가 이렇게 가격에 민감할 때는 아니죠? 뭐가요? 내가 쭉 봤잖아. 이렇게 가격에 민감할 필요 없거든. 왜냐면 이러다가 좀 내려갈 수도 있고 변동성이 심한데. 에? 네, 아니죠? 네, 약속했는데. 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근데 자, 네. 예, 그런데 그런데는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네. 프리마켓하고 지금 이제 정반대 상황이랄까요? 프리마켓에서는 다른 종목이 빨간색, 그러니까 플러스 종목이 좀 많았었는데 지금 개장하고 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되는데 오히려 다른 종목군들은 조금 약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프리마켓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마이너스였고 다른 종목이 약간 플러스인 기업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개장을 하면서 이쪽은 올라왔는데 다른 쪽이 오히려 좀 내려오는 모습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이건 조금 더 흐름을 봐야 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반도체 쪽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PSK, 리노공업, 미오테크닉스, 지금 테스 상승한 종목은 모두 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고요. 알테오젠의 필두로 알테오젠 어저께 조금 악재는 아닌데 좀 노이즈가 되는 뉴스가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6% 정도 하락을 하면서 꼭 알테오젠 때문은 아니지만 바이오주가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아하. 나머지가 전체적으로 약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소부장은 어쨌든 이제 어제 인텔도 이제 증설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증설 얘기가 많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은 계속 버텨주고 뭔가
조금 시장이 좋아지려고 하면 먼저 치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나머지는 아직은 좀 그러한 부분들이 아닌 모습이고 결국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매매가 특정 종목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좌 전체적으로 반대매매가 다 나오는 것이다 보니까 네. 이게 약한 이유가 그런 것들도 좀 일부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관심 많으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시 음전을 또 했나요? 뭐 그래 네, 뭐 보이네요. 하이닉스가 지금 1.5% 다시 좀 하락 전환하고 있고 네. 삼성전자도 혼조세 한 1%대인데 지금부터 판단하긴 한 이르지. 30분 정도가 가장 심할 거예요. 왜냐면 계속 매도를 부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매도를 또 매수로 잡아줄 수도 있고 하면서 호가가 되게 얕을 겁니다. 얕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네. 뒤에 맞습니다. 흐름이 제일 중요한 날이 아닐까. 지금 너무 저 출근하셔서 지금 이것만 보고 계시지 말고 지금 아마 회사 사무실이 안 돌아갈 거예요. 아마 다 직원들 다 지금 이거 보고 있어갖고 그러지 마시고 일단 단초반 변동성. 30분 1시간 정도 좀 지나서 차라리 좀 보셔라. 워낙 이제 마음이 좀 급하시니까 그쵸.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죠. 네. 현대차는 눈치도 없이 왜 빠지는 거예요 또? 현대차? 아니 다른 지금 반도체 안 좋다 어쩌고 이 얘기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불안불안하게 보고 있는데 현대차는 뭔데 왜 빠지는 거예요 또 5%씩? 뭐 지금은 다 밀리고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딱 특별한 이유는 악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참. 특히 뭐 눈치 없다, 눈치 현대차가 없어, 뭐 특별하게 뭐 악재가 있거나 한 이유 없으면 빠지는 거예요?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뭐 대신증권이 목표가를 좀 하향한 게 있네요. 현대차요? 네, 피지컬 AI 모멘텀이 좀 위축된다고 하면서 아유. 예, 목표가를 조금 낮춘 게 일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안 좋을 때는 조그만 뉴스에 계속 좀 안 좋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또 좋을 때는 작은 뉴스에도 좀 긍정적 반응을 하는데 지금은 좀 워낙에 투심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작은 뉴스에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런 매매 많던데요. 전일 급락과 급등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급락했을 때 확률적으로 보면 장 초반에 약간의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확률적인 확신을 갖고 네. 전일 장 막판에 본주와 레버리지를 같이 산 다음날 열리자마자 본주와 레버리지 네, 같이 사요? 9시 반 1, 2분에 다 파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 근데 그게 이제 최근 3월부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꽤 그런 트레인이 장 있었어요. 마감할 때쯤 그러니까 급등과 급락이 있을 때 다음에는 꼭 그렇진 않지만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잡히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전일 급락했어요. 급락했어요. 그러면 과거 같으면 레버리지 상품이 없었을 경우에는 뭐 하나만 사고 그럼 이제 모이면 더일 수 있는데 하이닉스 안주랑 레버리지 안주를 사면 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5% 올랐을 경우에 레버리지까지 하면 15%의 수익을 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던지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레버리지를 그냥 두 주 사지. 근데 혹시 확률적으로 보면 네. 불안한 요소도 있으니까 아이 겁쟁이 본주와 같은 일. 아니 오를 것 같아서 그걸 근데 그 작전 쓸 것 같으면 무조건 레버리지를 사야지. 그러한 이제 답답하다. 매매법이 최근에 좀 잘 먹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 발생하면 매수하면 다음 날에 뭐 2, 3%도 1, 2% 올려주니까 수익이 났다. 뭐 이런 게 사실은 패턴이 최근에 잘 맞았고 그리고 원래는 이 전략이 틀린 전략은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왜냐면 1년에 매수 사이드카가 원래 많이 나와야 두세 번 정도 나왔었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서킷은 한 몇 년에 한 번 정도 13번에 올해만 7번째지.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발생을 했을 때는 좀 시장이 좀 과하게 빠졌다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또 과하게 올랐다라는 인식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반등을 한 경우가 많았고 올해도 일단 6월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맞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근데 6월 이후에 이게 안 맞는 거는 사실은 그 지금에 발생하는 이렇게 매도 사이드카라는 게 너무 빈번하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좀 안 맞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조금 쏠림이 그러니까 밀릴 때도 좀 심하게 쏠림이 발생을 하고 오를 때도 쏠림이 발생하는데 사실 오를 때는 그런 게 뭐 서킷 상승 서킷 이런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하락했을 때 최근에 서킷이 워낙에 지금 이번 달만 지금 3번 발생한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요게 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다른 판에서의 변동성에서 과거와 똑같은 전략은 그런 아니다. 그런 전략은 지금은 좀 위험할 수 있다. 그쵸.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도 한번 볼까요? 일단은 외국 개인 투자가 1조 9천억, 지금 아까보다 한 1조 원 정도 매도가 확 더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네. 이거를 이제는 기관이 좀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한 9천억대에서 멈추고 있고 기관이 나머지 물량을 좀 받아갔고요. 오늘 금융투자 쪽이, 그러니까 투시는 전혀 매수 안 하고 있고 금융투자 쪽에서 좀 물량을 많이 소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기금이 조금 소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다시 좀 더 밀렸어요. 코스피가 2.7%, 그리고 코스닥도 2.6% 정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넥스트레이드에서 저 정도 흐름이었죠? 네. 그 정도 흐름이었고, 근데 이제 넥스트하고 다른 점은 그때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크게 밀리고 조금 플러스 나는 종목이 많았는데 네. 지금은 같이 좀 내려오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반도체 소부장이 힘을 내다가 다 보합권까지 내려왔고 특히 바이오, 알테오젠이 12% 하락폭이 크게 나오네요. 아까 알테오젠 뭐가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피아 주사 관련해서 어저께 약간 특허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알테오젠 쪽에서는 그 아직은 생산 단계가 좀 힘들다. 라는 얘기를 좀 보고서를 냈는데 어쨌든 이제 경쟁 업체가 좀 이런 것을 만들다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아직은 이거는 우리도 생산 단계까지는 아니다. 지금 이제 개발을 한 정도 단계다. 그러니까 할로자임사 PH20의 특허가 이제 만료가 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고, 알테오젠은 이거 특허 만료가 완벽한 특허 만료가 아니다. 그리고 이거를 활용하는 데는 제품까지 만드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다. 뭐 이런 입장문이 냈는데, 그래도 경쟁 업체가 관련돼서 시장 진출한다는 것은 또 그 경쟁 업체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은 투심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래서 어저께도 크게 밀렸었는데 지금 일단은 좀 낙폭을 줄이다가 다시 좀 키우고 있고요. 네. 이게 또 바이오주들의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거기다가 이제 바이오주들은 지금 월러 이사인가요? 좀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간밤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은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분들은 지금 약간 패닉셀 느낌이네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패닉셀이라기보다는 반대 매매가 한 제가 보기에는 한 70% 되지 않을까. 반대 매매. 반대 매매. 네, 신용 반대 매매가. 그러니까 이제 반대 매매는 미수로 사셨던 분들이 맞나요, 이게? 신용 거래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거금이 예탁금이 만약에 1억이 있으시면 한 2억까지는 살 수 있는데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면 이제 고 미수로 산 거는 신용으로 산 거는 이제 일정 증거금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만약에 마이너스 보통 30%에서 네. 한 35% 정도가 되면은 강제적으로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네, 그 증거금을 통장. 추가로 납입을 안 하게 되면 증권사에서 강제적 매도가 나오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게 좀 문제점은 이게 조금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가격을 맞춰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만약에 그냥 동시효가 기준으로 해서 10,000원에 거래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막 8,000원에 이렇게 주문을 걸어 놓거든요. 일단 팔려야 되니까. 증권사에서 팔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도 증거사별로 또 이게 반대 매매가 집중되는 시간대가 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근데 사실 뭐 그렇죠. 근데 그걸 다 알고 하잖아요. 사실 서로 간에. 플레이어들이. 그렇죠. 알고 하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동안에는 코스닥의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거래소는 반대 매매가 거의 없더라고요,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이 지리한 싸움이 오래 갈 거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네, 없었는데 지난주부터 거래소에서 반대 매매가 심하게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일간 기준으로 거래소에서 7,000억. 그 지난주 금요일 기준이니까 아마 그 한 이틀 전 기준일 겁니다. 7,000억.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에도 거래소 기준으로만 봤을 때 한 3,500억. 그렇게 반대 매매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반대 매매가 버텨줬었던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거든요. 근데 삼성 하이닉스마저도 지금 고점 대비 40%가 밀린 거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고점 대비 30% 밀리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에 신용이 좀 집중되어 있으신 분들은 네. 반대 매매가 이제부터 좀 가속화될 수 있는 구간인 네네. 거죠. 근데 그 물량을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받아간다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아마 장 한참 좋을 때 혹은 뭐 최근에 좀 빠질 때도 오히려 야 이제 더 한 번 빠졌으면 한 번 올라가겠지 요 생각으로 네. 미수 내지 신용 뭐 이렇게 이제 하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긴 네. 한데 그런 경우에 언제 내 이게 강제로 매도가 될 수 그쵸. 있는지 이런 네. 것들은 잘 판단하시면서 이제 운용을 하셔야 되겠다. 네.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한판 마지막으로 좀 볼까요? 일단은 하이닉스가 납폭을 많이, 그러니까 아까 진짜 우리가 방송하기 5분 전마다도 마이너스 3% 갔었던 다시 게 보합이요? 지금 다시 보합으로 올라와 있고 삼성전자도 아까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1.1%대로 좀 올라오고 변동성이 있습니다. 워낙 크네요. 변동성이 큽니다. 크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이 부분은 계속 좀 이어질 수밖에 돌리니까 없다라고 플러스였는데.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 돌려봐. 그거. 돌리니까 플러스. 마우스. 네, 위에 좀 마우스. 돌려보세요. 마우스 돌릴까요? 오른쪽으로 돌려. 왼쪽으로 그러니까. 돌릴까요? 네, 그렇게 계속 돌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나마 이제 금융주 은행주들이 좀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한지주하고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오늘 좀 혼조세네요. 혼조세고, 그러니까 야, 돌리니까 된다. 네, 야. 저 계속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너무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를 부여할 정도의 어떤 하락이나 뭐 S7 쪽 위주로 좀 하락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조선주가 좀 약하네요. 조선주가 좀 힘을 좀 못 내고 있다는 부분들. 계속 돌리고. 네. 그나마 변압기가 조금 버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바이오가 조금 납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 오. 납폭을 조금 줄였는데 이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힘을 내줘야 되는데 소부장이 만약에 힘을 못 내면 오늘 코스닥이 상승 전환이 힘들 수도 있다.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힘을 낼 때 수급이 이쪽으로 계속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그 들어오면서 분산되면서 들어올 건가 그걸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야 근데 기아는 또 양전을 했네. 기아는 그러네요. 현대차하고 좀 다르니까요. 그래요? 현대차랑 왜냐면 피지컬 AI가 현대차 쪽에 조금 집중되어 있는 거고 기아는 이제 자동차. 네, 차량 판매 쪽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게 그래요?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나마 그 도요타라든지 글로벌 완성차 주가가 조금은 반등을 좀 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연동해서 기아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야, 여러분들 너무 다 신기하다. 같이 돌려주셔야 이게 그러니까요. 기도빨이 좀 먹힐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 자, 자, 코너 속의 코너 마지막 좀 해볼까요? 자, 오늘같이 변동성이 큰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포트 중에서 야, 들어오겠습니까? 이거는 조금 까리하다라고 하는 거 올려주세요. 그럼 저희 정프로가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올라오기 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여기는 오늘 같은 날 왜 오르는 거예요? 포스코 인터? 포스코 네. 상사주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오르니까. 유가가 오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천연가스라든지 요거 트레이딩한 그러니까 그때 지난번에 그 3월달에도 상사주들이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에너지 트레이딩을 하니까 유가가 오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좋아질 수 있다. 그런 논리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한데 이게 1억 지금 9만 원대에서 5만 원까지 빠지고 나서 오늘 이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올라오는 것도 이게 막 그 급등하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한 3% 정도 올라오는 거라서 물량은 어떻습니까? 물량은 많이 소진됐네. 거래량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상사주기 때문에 유가에 그러니까 원래 정유주가 먼저 그때도 정유주가 먼저 네네네네. 움직이 나왔고 상사주가 뒤늦게 움직이 나왔거든요. 근데 정유주가 어떻게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상사주가 조금 움직이는 게 그 부분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운 관련된 회사 하나만 볼까요? 해운. 아까 뭐 흥하해운도 아까 올라오긴 하던데. 네. 흥하해운은 왜냐면 이제 그 호르무즈 네. 이것도 좀 이슈가 있을 네, 테니까. 호르무즈 영향으로 올라오는 거라서 네. 10% 정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하.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쟁이 더 가속화되길 기대하면서 이걸 매수하는 게 맞는가. 그 부분은 이제 저 각자 빨간색 저기가 이제 전쟁 때예요? 네. 한참 때? 이때 4월달. 4월 달. 네. 그나마 흥하해운이 이쪽에 그 제가 알기로는 약간 이란하고 좀 관계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좀 중독 리스크가 좀 발생을 하면 흥하이온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야, 설마 했는데. 지금 여기서 다시 뭐 한 4천원까지 갈지 안 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더 확전을 기대하면서 이거를 응원한다는 얘기는 나머지 그러면 한 2,800개는 안 좋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잊고 있었는데 정프로가 흥하이온 말씀하시니까 흥구석유 한번 보니까 야 오늘 또 시세를 이렇게 내네. 아 그래요? 예, 흥구석유 한번 보여주세요. 네, 흥구석유도 흥구석유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근데 사실은 이런 회사는 오늘 17%네. 흥구석유는 사실은 그냥 국내에서 석유 판매하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도매 거래하는 회사인데 좀 잊을만 했더니 다시 계속 봐야 되네. 네. 근데 이런 건 매매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그냥 바로미터로 봤어요. 네, 아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상사주 오르는 거하고 아까 흥하이온, 뭐 흥구석유 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네. 야 삼성 전기도 야 고점 대비 많이 빠졌네. 125만 3천 원. 다들 많이 빠졌습니다. 네. 자 그러나 생각보다 삼성전자는 조금 버텨주고 있는 네. 네.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시간 지나면서 조금 더 강한 모습들을 이렇게 큰 형들이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러나 뭐 시장은 또 시장의 논리로 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일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좋은 모습은 지금 이제 코스닥이 좀 이제 음도지가 나오고 있고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여기 양도지잖아요. 음도지 양도지가 뭐예요? 지금 보시면 그 십자 모양이잖아요. 여기 이 코스피거든요. 네. 여기 십자 모양. 네. 십자가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십자가면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라요. 부활했다는 건가? 이 십자 모양이 있고, 근데 십자 모양인데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빨간색, 파란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 아, 코스닥은 이제 약간 봉이 있죠. 음봉이잖아요. 소음봉, 네. 소음봉인데 요게 요 정도에서 마감해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요게 이제 약간 플러스 십자 도지에서 마감을 하면 급락이 나오고 나서 힘겨루기 하면서 마감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그 시장 투자자들이 아하. 힘겨루기 하면서 딱 그냥 그 가격대에서 마감하는 거잖아요. 아, 선박기 분수령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는 좋은 신호인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오늘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를 좀 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도지, 음도지 오늘 또 큰 거 배웠습니다. 네. 자, 우리 유창희 대표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봬요. 네, 불러주시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